광주가 이제 뭐 의료 관계된 학생들이 배출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큰 병원,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은 부족한 대신에 작은 병원들이 많아서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그 의료 기관 수나 의료원 수가 더 많긴 한데 이제 뭐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이 기묘하게 중요한 그 질환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그 의사 수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게 문제이고요. 이제 아시겠지만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건도 국내의 5대 병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보면은 거기도 뇌혈관 수술과 관련해서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. 2명 다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제 전원 조치를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광주도 그렇게 긴급 질환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보다 그 전원 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런 것은 그런 필수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흉부외과는 뭐 47.9,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28.1, 그리고 외과 76. 그다음에 산부인과 80% 정도에서 의료 수급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과들은 부족한 상태이고 더욱이 이제 광주처럼 그 적정한 뭐 중급의 병원이 없으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. 또 그 필수 중증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 좀 유연책이 없다는 면에서 의료 수가를 높이거나 또는 그 외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낮은 수가도 문제여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정책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 광주시라든지 광주시 의회에서의 역할은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세요?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? 코로나 초창기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다른 세계 광역시도하고 맞춰서 작년 3월에 에타를 집어넣더라고 하면 같이 면제가 됐을 텐데 이제 울산하고 같이 미뤄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미뤄진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.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을 충실하게 하고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국회하고 손발을 좀 맞춰서 이것이 반드시 좀 통과돼서 실제 광주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앞서 이제 봤던 보도에서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추진 때문에 공공의료원이 광주 공공의료원이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원자력 의학원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350병상으로 우리가 에타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병상이 300병상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. 실제로 많은 지방 의료원들이 300병상 미만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 확보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런 면에서 이 병원이 설립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는 350병상을 좀 유지해야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00병상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광주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과제들 어떤 게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강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? 네. 일단 그 우수 인력을 좀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전략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쉽게 공공병원에 오지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 문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방만한 운영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민간 병원처럼 재정적 효율만 우선시 된다고 하면 공공의 역할,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목적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시장 논리에 맡겨
주지 않고 제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설계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너무 경제성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 공공의료의 역할에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. 오늘은 이제 광주의료원 이야기, 아직 세워지지 않은 광주의료원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? 전남하고 광주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? 전남도 강진하고 순천이 네. 있죠. 네. 규모가 너무 작아서 네. 실제로 이제 의사들은 또 이런 게 있거든요. 본인이 이제 그 배운 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자기 그 기술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규모가 너무 적으면 아예 외상 환자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가정의료원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그런 그 작은 규모의 지방 의료원들을 일정 규모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국가 정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료원들도 좀 더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좀 현대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꼭 한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. 공공의료원이 좀 제대로 정착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신뢰가 최우선의 성공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설립 준비 과정부터 좀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그리고 진료 계획을 포함한 운영 계획도 시민 중심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럴 때 좀 시민들 참여를 좀 보장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광주 의료원이 생기면 공공병원의 집중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들 그리고 민간 병원들하고도 충분하게 좀 협의해서 그런 그 광주 시민의 전체의 건강을 좀 책임지는 그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 의료원 타당성 조사나 그다음에 이후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. 네.